이거 어떻게 하냐고. 여기 놔두고 어떻게 갈까. 2012년 12월 14일의 날짜는 기억하고, 그때 파도가 엄청 세서 울산 해양항만청에서 그 석정 36호기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한테 이제 피항하라고, 항구로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켜야 된다고 피항을 지시를 안 따랐어요. 바지선 크레인이 이제 그 무너지면서 물에 잠기게 됐죠. 잠겨서 7명은 바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5명이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시신을 전부 수습을 했죠. 이제 해양항만청이 발주를 했고 한라건설이 공사를 땄는데 그 2,360억 정도의 돈이 드는 거였는데 아무도 예상을 안 했는데 한라건설이 1,000억 80만 원에 42% 덤핑 수주를 한 게 기사화됐더라고요. 일단은 예상도 못했고 너무나 값싸게 됐다. 이 석정건설이 공사를 17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걸로 받았는데 실제로 그 사고 난 때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공정률이 93%였어요. 그러니까 17개월 걸려서 할 공사를 6개월 만에 93%를 한 거죠. 그때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12월 말로 공사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막 속도를 내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사망하신 노동자가 친구하고 카톡 나눈 게 좀 확보가 됐었어요. 야, 지금 뭐 파도가 쳐서 난린데 너네 피항 안 하냐? 그러니까 피항하고 싶은데 피항을 안 시켜준다 이러다가 누구 하나 죽지라고 했는데 그 카톡을 나누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노동자가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는 분명 위험을 느꼈던 거죠.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연말에 이제 그런 사고를, 대형 사고를 목도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에서도 크게 관심들이 안 갔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울산 지역이랑 몇 개 일부 언론만 또 관심을 갖고, 아쉽게도 전국에서 12명이 노동자가 사망한 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명서 하나만 나온 거고, 하도급을 주고 값싸게 주고, 그럼 하도급에서 그 일을 쳐내려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공기 단축이 들어오고, 공기 단축하려면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 막 몰아세워서 그냥 안전 조치 없이 계속 일을 시킬 거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있어. 엄마, 어서 가도 못하니 이곳에서 어떡해. 왜 빨리 안 시켰어. 왜 저녁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죽이라고 그런 거야. 왜 그랬어. 하루에 그
바지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4명이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배에는 현장 실습 나온 학생들 3명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그 학생들도 12시간씩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대 찾아줘요. 우리 성대. 내 새끼 찾아줘요. 우리 성대. 돈이 여기라고. 홍성대, 아직도 이름 기억해요. 그 학생 이름이 홍성대 학생이었어요. 한 달 정도 돼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보통 물에 오랜 기간 있으면 굉장히 외관상 확인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홍성대라는 이름이 적힌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나는 간다지만 젊은 부모 형제는 너를 두고 어찌 살아란 말이냐. 나이나 많이 먹었으면 원도 끝도 없다마는 나이 19살에 엄마 아빠 가슴에다가 이렇게 가슴에다가 묻어놓고 다녀. 엄마 아빠는 어찌 살아라고. 사실은 기억하려면 뭐 울산시나 해양항만청에서 그 장소에 경이랑 그다음 뭐 일반 시민들도 지나가다가 이제 묵념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잊지 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거라도 만들어서 더 이상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이런 교훈 같은 거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면 모든 사회적 관심사는 끝나버려요. 최근 3년 동안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무려 1,136명에 달합니다. 안전 장비 부족과 안전에 대한 교육 부실로 발생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사망사고가 없는 현장이 없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죽은 개값이라고. 개값이라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일 현장 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안 죽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읍시다. My father, my mentor, is gone. I would give everything that I have just to get one more hug.
2018년 3월 55층에서 유리 외벽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했습니다. A동에서 사고가 났고 저는 B동에서 일을 계속했고요. 그 현장을 직접 보셨겠네요. 예. 저는 이 층을 올리는 거푸집을 대는 몫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흔적은 없죠. 이미 다 덮었으니까. 이게 100 몇십 메다가 되는데 그 발판 위에 딱 올라가면 바로 땅이 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사망사고가 안 되면 한동안은 다리가 후들거린다고요. 작업으로 들어가도.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나가면 바람이 부는데 저 바람의 꼭대기는 최소한 2배, 3배라고 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살살 뒤로 밀릴 정도. 바람 부는 날. 저희는 3육 합판이라고 하거든요. 90cm에 180cm. 이 합판을 들고 어쩔 때는 앞으로 가질 못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왜? 이거 놓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사망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놓지는 못하고. 제가 직접 했거나 그 옆에 현장이거나 사망사고가 없는 현장이 없어요. 아마 이제 2003년도에 지금 수영강변 옆에 보면 센텀파크라고 3,700세대 한 63층, 63층짜리 3,700세대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작업 중에 떨어져서 세 분이 돌아가셨고요. 얼마 전까지 또 랜드마크라고 했던 저기 이제 아이파크에서도 그때도 세 분이 돌아가셨죠. 세 분이 그때 한 63층 정도에서 떨어져서 거의 뭐 시신도 제대로 봉합하기도 힘들 정도로 떨어져 돌아가셨고, 뭐 거기도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뭐 LCT가 또 랜드마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저 네 분의 노동자들이 세 분은 떨어져서 죽고 한 분은 밑에서 깔려서 죽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 해운대 이 명품 도시라고 하는 말이 명품 도시고 실제로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의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일군 업체들도 실제 자기들이 작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또 그 밑에 또 불법적으로 수많은 또 도급들, 하도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제 공사비가 여러 군데 다 빠져나가고 실제 공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삭감이 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말 하면 하도급을 주면 안 되는 건 좀 하네. 원청에서 걔가 원청에서 그 원청 자체에서 클리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맞는데 방가가 약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니까. 무리한 공격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러고 안전을 지켜야 장비를 분명히 우리 경쟁열들은 장비를 선납해야 돼. 당장 선납. 돌았대. 하천기라도 탄탄한 하천은 괜찮아. 경력이 안 되는데 사고 나는 하천도 많단 말입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 더 위험한 작업을 합니다. 이게
판넬 설치를 하는데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높은 지붕에서 철근을 나르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전고리도 없고 아침에 지붕을 올라가면 이제 이슬이 맺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흙먼지 많이 묻은 그런 신발 신고 올라가면 이제 자주 미끄러지고, 근데 이제 안전고리는 없고 저처럼 기술이 없는 이제 보조공들이 그런 걸 다 옮겨서 네, 그때는 좀 아찔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끊어져서 옆에 떨어져요. 그 10cm 간격 때문에 살아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건 한 달은 술을 마셔 집에 가서 매일같이 소주 한두 병씩 입고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약이다. 내 이웃이고 내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 지어지고 나면 너무 이제 엄청나게 좋은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속에, 이 속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실제로 좀 기록에 남고 좀 기억이 될 수 있는. 여기 재밌네. 와! 재밌어요. 야야, 진호가 땡코 해주라, 땡코. 뭐 사무실에서 사실 웬만한 그냥 직장인이랑 큰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공유된 틀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일 핵심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게 어떤 기업에서 노동자가 죽었는지가 제일 공개. 그리고 어떤 기업도 이 기업이 사실 원청 기업이 아니고 작은 회사들에서 많이 사망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작은 회사들은 다 큰 회사들의 하청을 받은 회사고, 그래서 이제 큰 기업의 명칭을 좀 공개를 주도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뭐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도 진행하고 최대한 기업명을 어떻게든 이제 알려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살인과 기업이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망사고 보면 계속 똑같은 회사에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현대중공업 400명 넘게 죽고, GS는 3년 연속 뭐 5, 6명, 10명 뭐 이렇게 죽었어요. GS건설은. 계속 똑같은 기업에서 사망하네? 그거는 분명 기업이 책임이 있을 텐데, 그리고 기업이 무언가를 안 해서기 때문일 텐데 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과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냐를 분명하게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게 기업살인법이라는 명칭이었고요. 울산, 뭐 저기 여수, 당진 이런 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계시는 사무직 노동자, 그리고 주부 한 명 한 명 사연 없는 죽음, 단순한 기사 몇 줄에 나온 정보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 한 줄 한 줄이라도 기록을 꾸준히 하려고 해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그 경각심, 인식이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활적으로 안전이 안 지켜지는 게 우리의 일터였다. 근데 택배 노동자가 10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아요. 조선일보가 유일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겨우 10번째 됐을 때 아주 작은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외부에 공개되는 유일한 주소죠. 제일 큰 데이터를 제일 그래도 기업명이랑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공고도
PDF로 올리잖아요. 사실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올리면 찾기도 쉽고 긁어붙이기도 좋은데 아마 더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문제 제기했거든요. 왜 PDF로 올리냐. 그런데 이거는 또 문제가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공포를 하게 돼 있어서 또 그 사이에 보통 형이 확정되는데 뭐 길게는 뭐 5년까지 걸리고 김영균 노동자가 벌써 3주기인데 이제 그 1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잊혀질 때쯤에 공포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공포를 통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가장 힘들고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유저들은 단순한데 사고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났냐 요걸 원하는데 이 데이터를 원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 데이터 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 기준이 명쾌하게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04년에는 어떤 바뀌기 이전에 법령 가지고 기준치를 뽑다 보니까 또 A란 유형이 생기고 2005년에는 B, 2006년에는 C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기준들이 조금씩 모호한 부분들이 갭이 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고가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울산부터 먼저 봤죠. 뭐 중공업이라든지 뭐 석유화공업, 자동차 이런 쪽이 울산에 이제 사실은 기강 산업인데 저도 울산 시민이니까 그 데이터를 자연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직영 직원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도 높지만 하청의 하청 또는 뭐 1차 원청, 2차 하청 이런 식으로 그 하청에 있던 업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아했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사실 점이 더 빼곡해야 되거든요. 서울 지역은 사실은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서울에 산재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왜냐면 서울에는 사실 공장도 없고 우리 상상이 그렇잖아요. 공장, 그리고 대공장, 중화학 이런 건데 서울에 산재 많다고 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서울에 산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에 건설이 많기 때문에 주요 아파트 단지에 그리고 서비스업도 이제 사실 산재가 상당히 많고 해서
오늘도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었다. 그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분은 그냥 직장인이시라고 본인은 밝히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이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뉴스를 계속 꾸준히 캐치하기는 어려워서 이 관련된 단체나 분이신가? 근데 왜 우리 회원이신가? 뭐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자세히 잘 몰라요. 다 여쭤봐야 되지. 사실 여기에 지금 리트윗이랑 좋아요 수가 되게 많고 팔로워도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일까? 누가 볼까? 하는데 이 계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되게 궁금하고 이제 전하고 싶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보면서 저희도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희 아버지 같고 누구보다도 친구 아버지를 떠나서 저희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렇게 그렇게 사안을 그렇게 했었죠.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자식으로서 그리고 친구의 또 친구로서 저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도리가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최선의 그게 아닌가 싶어서. 보면 친구 아버지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 업체 정년하시고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 있으니까 아버지 그만두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들 고맙다고. 일단 유가족 저희 친구 아버지한테 깊은 사과? 그거 하나라도 해줬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유가족들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많이 다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너무 일상이니까 또 무덤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까움과 무덤덤함을 교체하는 그런 게 산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거 제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군가 많이 설득을 해야 되고, 이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재해 기록만 한번 통계를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그때는 또 1명 또는 올해 뭐 4명, 5명 이렇게 명수로 하다 보니 되게 숫자의 개념으로 이걸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 작업을 하면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 숫자 1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가정이 하나하나가 파괴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몇 명이지 하고 숫자만 더 저희도 또 통계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고 기록을 있는 대로 한번 빼보자, 정리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87년 노조 설립 이후에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루어지면 꼭 선전물을 내서 조합원들한테 알렸거든요. 그 선전물을 낸 기록이 노동조합 소식자 합번호가 있어요. 그 합번호를 기준으로 일일이 다 찾았죠.
원래 조선업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다 이런 거죠. 위험한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원래는 위험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결과를 놓고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아, 여기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거기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 시설을 투자나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외주화 시키니까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2000년대 이후부터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급증하게 늘었어요. 급증하게. 정규직은 줄어드는 반면에 하청 노동자들의 인력 구조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하청 구조 자체도 조금씩 디테일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유형까지도 다 외주화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량팀들 없애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곧 시간이 돈인 것이에요. 제하도급들, 제하도급들, 하청의 하청 이런 구조들 없애야 되고요. 회사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은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그다음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작업 지시서라든지 뭐 가짜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자꾸 이래 덮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산재 은폐로 척결된다. 귀결된다. 다른 법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되게 큰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그냥 벌금 좀 물고 말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70명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주는 이렇게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지?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산재 사망 사고와 별개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전조치를 600건 넘게 미비하게 했지만 검찰은 벌금 2천만 원 구형에 그쳤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중한 이 생명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이 뭐 합의 처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도 스스로도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노동부 통계를 근거를 한 거구나. 와. 빨간 걸 누르시면 빨간 걸 누르면 우와,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2004년 다 있었다는 2004년부터 이걸 냈네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사망사고 업체인데요. 네. 근데 이 위반 횟수도 있네요. 네, 위반 횟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사고를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자세가 또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사망하신 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재 통계를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정훈이를 추모하는지 현장 실습생이 나가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현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학생이었고 만 17세라는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정훈님을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정훈아, 보고 있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주셨어. 온기가 거기까지 갈 만큼의 촛불인 것 같은데 좀 따뜻해? 어느 누가 무언가를 배우면서 죽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또한 약 10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친구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의 이야기이며 결국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비극은 늘 일어나는데 달라지는 것은 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맙시다.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아직 안 믿겨요. 지금 이 정훈이가 여길 떠났다는 게 그냥 안 믿기고 아직 미안하죠. 이제 저희가 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는 마음밖에는. 뭔가 망치로 맞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여수에 요즘 그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시기도 했고 떨어져서 돌아가신 건설 노동자도 계시고. 근데 그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현장 실습생이 잠수를 하다가 죽은 거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우리 행복했던 시간들, 추억들 절대 잊지 말자. 항상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행복했어. 조만간 너 꼭 보러 갈 테니까 기다려주라. 사랑한다, 홍정팔. 누구보다 착했던 정훈아, 누구보다 속이 깊던 정훈아, 큰 키에 잘생기고 귀여운 소녀 같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친구 정훈아.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줘서 너무나도 고마웠고 너무나 사랑한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잘 가.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계정을 어떻게 개설하셨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오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000명이 넘게 매년 그렇게 죽고 있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 일하다 죽은 사람들의 통계라든가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일단 계정을 보고 많은 분들의 첫 반응이 거의 똑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많이 죽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받은 제보 중에 하나가 이제 특성화고 노조 조합원이셨는데 그 홍정군 사건 재발 방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참여자가 좀 적다. 그걸 좀 게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한 계정 프로필을 보니까
19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9살 그 나이에 왜 친구의 죽음을 봐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죽이지 말라고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지 좀 슬펐고 화도 많이 났고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죽지 않았지만 내일 죽을 노동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 죽음이 타인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라는 걸 알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했어요. 이걸 어떻게 추모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기록하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또 한편에서 이제 중대재해를 이제 줄여나가는 또 하나의 운동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모하고 지원도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겠다는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추모해서 그 역시도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또 아니면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19개 나라에서 지금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 정해져서 기념하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Growing up blue collar, working construction, you know people who get hurt on the job. A family is shattered and a community is thrown into grief. On Workers' Memorial Day, we honor the men and women who died. 그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 정말 환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기 이곳에서 노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 후세 노동자들이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공간이 이 사업장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선배들의 이런 노력과 함께 땀과 눈물이 어우러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